네, 오늘 베이커리요. 네. 그렇죠. 정미 씨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맞아요. 또 이 베이커리 빵집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정미 씨 과연 빵 어느 만큼이나 좋아하는지 일단 짚고 넘어가 보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빵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잘 가는 여기 이제 저희 방송국 앞에 있는 빵집이 있어요. 근데 그 네네. 집은 딱 11시부터 12시까지 밤식빵이 나와요. 네네, 그래요. 밤이 엄청 안에 막 진짜 밤이 미친 듯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유일하게 그 집이 프랜차이즈이긴 한데 그 집 밤식빵이 정말 맛있거든요. 저 거기 11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네. 계속 그 빵 사 먹는데 그 집이 유일한 그게 이제 굉장히 강점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우선 베이커리 창업 아이템 지금 정미 씨가 입에 침이 말도록 칭찬을 하고 너무 있어요. 맛있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불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오늘 이 아이템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우리 주말렐라 분들한테 우아하잖아요. 빵, 아침에 빵 굽는 냄새 빵 나고,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면서 약간 네. 빵집 이모? 뭐 이런 느낌? 예,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능글능글하세요, 방송에. 빵집 이모? 막 이런 표정. 네. 빵집 고모? 좋습니다. 네, 맞아요. 여성들이 네. 조금 로망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네. 이게 로망을 갖고 있다 못해 사실 너무 또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 나중에 빵집이나 하지 뭐, 커피숍이나 하지 뭐 이런 말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하는데 네. 오늘은 한번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요, 네. 진짜 그야말로 뭐 이제 따우스, 레스, 자우루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뚜레 막 이런 네.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리빵도 있고 막 이런데 굉장히 주변에 보면 한 집 걸로 한 집 그리고 빵집 두 개 붙어 있는 경우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예.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라 부르는 이제 정말 풀로 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베이커리 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요. 주말의 특징 블루오션에 대한 맞아요, 창업을 맞아요. 사실 전문으로 했는데 오늘 레드오션입니다, 사실은.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커리 전문점 같은 경우는 1급지서부터 일반 동네 상권까지 다 있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창업서부터 독립 창업까지 두루두루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 진짜 코너코너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 동네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갑작스럽게 들어온 동네들이 그렇죠. 옛날부터 있던 빵집과 그다음에 프랜차이즈가 공존하는 이런 정도로 돼 있다 보니까 레드오션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제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좀 분명히 승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꼭 레드오션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 있게 할 수 있을까? 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굳이 딱히 레드오션 아이템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전국에 한 1만 3천 개의 어떤 가맹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빵집, 제과 제빵업에 관계되는 곳이. 그다음에 시장 규모도 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3조 원 안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보시면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너무 수가 많아서 그렇죠, 특출나게 잘 되는 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최근에 커피 전문점에서도 이 와플이나 샌드위치 그리고 기본적인 많이 어느 정도 팔죠. 빵, 케이크 뭐 이런 걸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과의 경쟁도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를 좀 해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베이커리 창업 상대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 피자, 햄버거, 도너츠, 뭐 핫도그까지도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베이커리 빵집과 충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빵을 좋아하는데 어린이들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또 약점이 될 수 있고요. 대형 할인점 가면 다 빵집 코너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빵집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좀 몇 년 전만, 불과 몇 년 전이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생각해도 빵을 빵가게에서 잘 먹지 않았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맞아요. 그렇죠. 슈퍼마켓에 진열돼 있는 슈퍼마켓에서 빵. 있는 진열되어 있는 빵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거기 그 땅콩 진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샌드위치 식빵에 같은데. 땅콩이 맞아. 뭉태기로 주먹만큼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가 그거 있어요. 아직도 팝니다. 네, 그거 아직 팔아요. 뜯어서 이렇게 쭉쭉 서로 맞아요, 밀어서 맞아요, 먹어야 맞아요. 됐던 맞아요. 친구가 반 달라 그러면 맞아요. 잼 어떻게 잘 피해서 줄까 뭐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세대 그 지금 지위 고하 굉장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게 굉장히 넓은 판매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빵집이었거든요. 모두 사랑했던 빵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네. 봉지빵 시장이 커요. 봉지빵 일본도 시장이. 크고 멕시코에 아마 세계 가장 큰 시장이 있고요. 예. 국내는 봉지
봉지빵은 점차 줄고 그 봉지빵 업체가 발전해서 네. 빵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 대로 네. 정말 경쟁은 무조건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베이커리를 선호하고 있는 걸 그래요.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예. 맛있어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많이 찾아서 그 1980년대 이후에 식습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서구적인 어떤 식습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베이커리들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니즈에 잘 맞춰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빵들이 베이커리 제품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아이템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인기 비결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베이커리 창업의 인기 비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데 네. 보면요, 네, 네. 그 이렇게 이제 베이커리 워낙 또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창업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프랜차이즈로 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뭐 이제 나폴레공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렇죠, 낼지, 그렇죠. 네. 태국당 뭐 이런 걸로 낼지 이제 그렇죠, 고민을 되게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독일제과. 예. 그렇죠. 저 네. 영국제가 보고 빵 터졌어요. 네. 독일제가 영국제가 많죠.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모르시는데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할지 독일 혼자서 이렇게 독일제가 할지. 네. 죄송합니다. 예, 혼자서 내가 독립점포로 낼지 어떻게 고민하고 뭐 어떻게 판단을 해서 내야 될까요? 그래요. 예, 그 고민 할 만해요. 진짜 차릴 모양이야. 네. 예, 그런 거 물어보니까. 예. 그 프랜차이즈와 독립 창업의 그 차이점이 이제 크게 보면 빵집에서는 그 제과 제빵 기술이 있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 제과 제빵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프랜차이즈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가 요즘 완제품 또는 반제품, 뭐냐면 이렇게 약간만 구워내면은 완제품처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형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전문 기술이 없어도 그 프랜차이즈 빵집은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굽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제. 반제품 상태로 와요. 그렇군요. 그리고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네. 뭐 특별한 아주 케이크, 특별한 주문을 받는 경우에 이제 큰 매장에서는 프랜차이즈에서도 기술 잘 두고 네.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갖고 이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저희가 몇 번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창업 비용이나 이런 거 저희가 뭐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쵸. 그거보다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베이커리 빵집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점포를 할 것인가가 그거 제일 그러네요.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알려주시면은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편안하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베이커리 창업이든 어떤 창업이든 간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느냐 독립 창업을 선택하느냐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것은 시스템 매뉴얼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창업자가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하는데 그닥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점이 일단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술이 없어도 그렇죠. 판매를 맞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좀 지금 쉽게 아까 시작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유명 브랜드들도 결론적으로 뭐 한 달이면 한 달 정도의 어떤 제과 제빵 기술을 기본적으로 익혀야 된다든지 이런 교육 과정 수료를 하고 난 뒤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독립 창업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업 마케팅, 우리가 브랜드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알려지는 점포로 되다 보니까 매출의 한계성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창업, 돈 많이 들여서 쉽게 창업하겠냐, 내 기술을 갖고 조금 어렵더라도 내 독점적인 점포를 내겠느냐,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금 장점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단점도 궁금해요.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단점. 지금 얘기했듯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게 단점일까요? 네, 그 마진율 맞습니다. 네. 한 절반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12%에서 13%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이제 올해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그게 바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곳에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네. 피모 네, 바게트 있죠. 네. 그곳이 선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게 뭐냐면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이곳은
그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빵집이 있으면 그 빵집에서 500m 거리 바깥에서만 오픈을 할 수 있는 내에는 500m 내에는 그렇죠. 동일 업종에 점포를 할 수가 없다. 빵집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 업종. 그 브랜드로. 브랜드로. 진짜 그럼 있어야 되는 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좀 이제 들고요. 작년부터 막 일반 독립 빵집과 그 프랜차이즈 빵집끼리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여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게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빵집을 개설한다. 장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어디 대도시 이렇게 형성된다. 이런 제가 가능. 궁금한 건데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를 보면은 이쪽에 그 파리모 그 빵집이 있는데 맞은편에 똑같은 집이 있어요. 같은 브랜드인데 그걸 이게 이제 제약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이런 그게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오픈이 안 그럼 된다. 기존에 있는 그 집 중에 한 집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게 이제 그 논란이 많았어요. 그 네네. 같은 브랜드일 경우에 거리 제한을 두거든요, 원래는. 그 아마 같은 주인이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앞으로 신규 출점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또 있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수익성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것보다 독립 점포를 창업했을 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있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독립 점포로 했을 때는 순수익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프랜차이즈로 했을 경우에는 약 25%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독립 창업을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 브랜드에 맞게끔 나와 있는 차별화된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상품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저는요, 그, 지금 유명 메이커 왜 가냐면요, 네. 할인해주는 데가 되게 커요. 막 포인트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이제 뭐 맞아요. 나중에 적립금으로 다시 돌려 쓸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가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결론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점포들이 이제 대형 점포들이 하나만 베이커리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가 묶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포인트를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독립 점포가 수익률은 높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 점포들일수록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장 본인이 제과제빵 기술이 있다라면 네. 무조건 독립 점포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게요. 네네. 제가 프랜차이즈 빵집 그 빵을 공급해주는 공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기자적 시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뭐 흠 잡을 게 없나 불러봤죠. 네. 근데 정말 위생이 철저합니다. 예전에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빵에서 쥐식빵 나와요. 한번 맞아요.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빵 공장인데 그 머리카락 하나 떨어질까봐 다 2번에 걸쳐서 와싱 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위생적이나 어떤 매뉴얼화 돼 있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야 이게 세계적 수준이더라고요. 일본도 와서 배울 정도로. 그래서 야 프랜차이즈 빵집 이거 무서운 기세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독립 빵집을 한다면은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아마 제 생각엔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가격 싸게. 경쟁력,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그 프랜차이즈에서 못 다루는 그 제품을 아주 차별화돼서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대형 호텔들이 단팥빵 잘 팔거든요. 네네네. 팥 많이 넣어갖고 네. 그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보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저희 동네 근처에 그 메론 거북빵만 파는 집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집은 특이하네요. 근데 그 집이 그것만 팔면 문을 닫아 사람들이 유명해? 그러면 한번 가서 먹어볼까 해서 그냥 궁금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점포를 창업을 하면서 확실히 프랜차이즈와 싸울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집만의 독특한 예, 예.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네. 이거 외에도 사실 독립 점포들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자금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것들 어디 좀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은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지금 작업이나 마케팅 또 내지는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분들은 아실 것 많이 같은데 아실 거예요. 네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가시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 교육에 따른 자금 지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여성들이 창업을 하시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여성부나 여성관계기관 쪽에서 또 지원해주는 자금들도 요즘은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 좀 넓게 보시고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프랜차이즈 창업보다는 독립점포 창업이 마케팅에서 뒤진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소상공인 마케팅 협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이 협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쉽게 어떻게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요. 소상공인 마케팅 협회의 어떤 지원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만약 빵집을 한다 네. 하고 우리만의 마케팅 비법 아니면 우리만의 창업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빵집을 지금 준비하시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께서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빵집을요. 프랜차이즈 빵집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빵 전문점을 단일 품목 전문점을 가는 거죠. 하나만. 식빵만. 그래서 빵가게 이름이 그래요. 영국 식빵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식빵이라는 이름 하나로만 네. 식빵만 파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식빵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밤 네. 들어있는 밥맛 뭐 빵이나 뭐 네. 이렇게 고구마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식빵 전문점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잘 되는 식당은 메뉴가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꽈배기나 왜 우리 고로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크로켓 같은 거 그런 거 전문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렇지. 강남역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거기 되게 비싸잖아요, 상권이. 근데 정말 이렇게 얼추 지나가다 딱 보면 여기가 가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좁은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루에 15개, 10개 정도의 품목의 크로켓을 만드는데 이거를 고기 판매하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거기 줄이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아이템도 사실은 우리 준마렐라 분들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엔 좀 너무 도움이 많이 들고 또 내가 많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네. 별로라서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빵집에 도전을 하시는데 네. 단일 품목 그것도 뭐 괜찮아요. 이걸로 한번 쭉 밀어보는 건 네.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제 의견은 어떻게 전문가 입장으로서 두 분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별론가요? 틈새 시장 전문가십니다, 이제. 아주 네. 날카롭게 잘 봐주셨고요. 이제 뭐 손색이 없습니다. 그-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부터 저 자리에 앉아서 네,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제로 네. 그 3번에 있는 네. 그 케이크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네. 케이크 전문점. 케이크만 파는 곳이죠. 케이크만 파는데 그 3번 상권에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피나 뭐 내지는 뭐 그 뚜레 뭐 이런 브랜드에서는 없는 케이크를 아주 차별화되게 찾아갖고 젊은 친구들이 생일 때 이렇게 딱 가져갔을 때 굉장히 차별화된 느낌 그 장점만 갖고 성공하는 매장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게 훨씬 더 네. 낫지 않을까 싶어. 여러 가지 다른 거 맞아요. 이것저것 신경을 막 하는 것보다 하나에 최대한 신경을 써갖고 하나만 네네. 잘하는 거. 네. 그다음에 두 개를 늘리고 세 개를 늘리는 네.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류 기자님.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건 아니면 독립점포건 이걸 만들고 남은 빵들은 어떻게 다 그래요. 처리가 너무 되는 궁금하네요. 거예요? 저도 그거 궁금한데요. 이게 일단 막 먹나요? 아니 늦게 가면 알바생들이 굉장히 많은 할인을 네. 해주면서 맞아요. 판매를 딱 하는 묶어서 것도 있는데 판매하잖아요. 그것도 안 나갈 경우도 있을 거 아닌가요? 수요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 기부를 많이 해요. 빵집 주인분들이 주변에 이제 그 푸드뱅크 이런 연결을 해서 그런 좋은 일에도 쓰고 좋은 일 쓰시는구나. 빵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가게인데요. 빵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기부 저도 좀 받았어요. 아니,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그런가요? 빵을 또 팔아주지 그렇네요. 말까요? 농담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베이커리 창업, 왜 여자들 그런 로망 있잖아요. 커피 막 내리면서, 아름다운, 뭐 이렇게, 뭐 도넛 굽고 뭐 이런 네. 냄새, 너무 행복한데, 그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돈 문제가 또 걸리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프랜차이즈는 얼마 정도 들고, 독립점포 창업하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요거 좀 알려주세요. 예, 진짜 하실 모양이에요. 뭐 집에서 지금 비비고 있어요. 지금 네. 반죽 만들고 있으니까요.
프랜차이즈 빵집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형이 있고 또 카페 형태로 꾸미는 형태가 있는데요. 일반형의 경우에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점포비를 제외하고 그리고 카페형으로 하면 2억 정도, 그리고 이제 점포비 포함하면 3억 이상 정도 소요됩니다. 독립점포의 경우는 이보다 3분의 2 또는 절반 정도로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자금을 보시고 또 자금하고도 좀 맞아야겠네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 빵집 업계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강제로 이 간판을 바꿔야 된다든지 인테리어를 몇 년마다 맞아, 주기적으로 맞아. 바꿔야 된다 막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이 언론을 또, 통해서 예. 저희가 접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법안이 나온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그 변경은 본인이 안 해도 되는데요. 네. 이제 비용을 하게 되면 양쪽에서 부담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조율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주 같은 경우는 우리 간판 깨끗하고 청소 열심히 해서 맞아, 맞아. 괜찮은데 왜 이걸 내가 또 굳이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안 바꾸면 만약에 음식을 재료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뭐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통닭 프랜차이즈나 빵 네. 프랜차이즈가 막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가배 횡포해서 뭐 네네네. 모 유업 사태도 있었고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점주분들도 의식이 강화돼서 그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아까 네. 입지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그 아파트 단지. 그래요. 그렇죠. 그런 데가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 많이 알고는 사는데. 있는데 네. 좋은 입지를 알아보는 노하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노하우 좀 전수해 주시죠.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객이 어떤 부분에 주로 있느냐라는 차이인데 이런 데는 무엇보다는 오피스 상권보다는 아파트 상권이 낫겠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500세대 정도면 이렇게 괜찮다 했는데 최근에는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져서 2,500세대 정도가 돼야지 수익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찾는다면 아파트 밀집 지역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거 말고 또 다른 노하우 뭐 없을까요? 우리 유 기자님? 기자님 주무시나요? 네. 그 매장을 볼 때는 네네. 오랫동안 좀 지켜봐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유동 인구를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매장이 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매장은 좀 위험합니다. 빵집은 이렇게 오픈된 유리로 이렇게 옆으로 넓게 돼 있는 매장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 수익률 좀 따져보죠. 진짜 얼마 정도 버나요? 네, 그래요. 진짜 이거 솔직하게, 궁금해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하게 예. 뭐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건 도움이 안 맞아, 되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빵집 하고 계시니까 네. 예, 좀 정확하게 한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 수익률은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건 25%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독립형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순수익률이 12에서 15%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보편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게 꼭 이 정도로 맞아떨어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순수익률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3천 벌면 500이 순수익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좀 생각보다 좀 적지 않나요? 독립창업이죠. 독립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이상 매출이 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서 12%만 해도 적잖은 수익이 나옵니다. 네. 그래요. 요즘 근데 베이커리 집 보면은 이제 거의 커피 전문점처럼 맞아요. 진화를 맞아요. 많이 했어요. 카페처럼. 그렇죠. 카페처럼 거기 안에서도 이제 네. 직접 차도 마시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수익적인 면에 분명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요즘은 뭐 그 단일 어떤 판매 매장보다는 카페형 매장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장으로 했을 때뭐 퓨전이라든지 멀티 형태를 가져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렌드가 요즘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빵만 파는 이런 베이커리만 파는 것보다는 어떤 음료, 커피 등을 수익률이 높은 걸 팔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완충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적절하게 이제 고객들, 단골 고객들 만드는데 집중하시면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베이커리 그래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 베이커리 저희가 오늘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제빵 기술이 없는 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그렇죠. 권해드렸는데 네네. 프랜차이즈를 하시든 무엇을 하든 제가 제빵 기술은 있으셔야 돼요.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도움이 그렇죠. 되겠죠. 내가 빵집을 하는데 맞아요. 내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네. 최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다양한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